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본격 장 끝나고 있었다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나요? 오늘 혼납니까? 혼나요?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네. 매도 같이 맞는 게 낫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혼나는 이유가 뭐죠? 어르르. 난 또 시장 때문인 줄 알고. 오늘 네. 그 오프닝 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사실상 이제 막 오르고 내리는 게 소위 잡주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 급락했을 때 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개미털기다. 천비디아를 가기 위해서 한번 밑에서 지지부진할 때 개미 털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좀 천천히 하고 위로 쏜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지금 저 테슬라와 그 메타 빠진 이유들을 보면 납득이 잘 안 가요. 딱 와닿아서 와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빠진 거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느낌인데 테슬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 빠지고 반등하고 네. 테슬라 빠지고 반등하고 이제는 메타가 빠지고 반등한다면 아 역시 진짜 개미털기가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뇌피셜 든다. 선무당적인 똑똑하다. 괜찮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근데 저는 단순한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차트적으로 보면 괴리가 선하고 많이 생겼으니까 떨어지기는 떨어져야 되는데 한 방에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란 뭐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한 번씩 떨어져 주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위한 거 아닐까요? 결과는 항상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테슬라랑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고 메타에서도 좀 자신감을 찾아봐도 되지 않나. 샀어? 샀어? 아니요, 메타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데 네. 자신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하지만 근데 또 수급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또 선물하고 현물에서 같이 왕창 하니까. 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어때요? 이런 개미털기 이론.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먼저 물어봐? 아니 지금 이런 선무당이라서 웃음인가요? 어떻게 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맞기를. 아니 시나리오가.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5% 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식은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 그래서 게임이야. 그냥 신법을 연구해야 돼요. 나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아 맞네 맞네. 20%의 기술, 80%의 신법.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 종료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네. 하창원 본부장님이 수급을 중심으로 좀 시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프닝 벨에서 네.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 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역시나 오늘도 대량으로 때려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선물에서 먼저 때렸죠. 그러니까 선물에서 먼저 때리면서 이제 기관의 차익 매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차익 매물들을 만들어서 선물은 사고 이제 현물은 파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현물도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흔들기가 강하게 있는 것 같고, 이제 초반에는 사실 그래도 막 좀 밀었다가 땡겼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선물을 많이 민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물가 지표나 뭐 GDP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약간 좀 변동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좀 추세적인 흐름에서의 변화가 나오는지도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최근에는 하루로만 보면 안 되고 연속적인 좀 흐름을 봐야 돼요. 근데 들어왔다가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근데 이 폭이 지금 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익 순매수보다는 오늘 비차익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때린 게 많은 거예요. 현물 쪽에서 때린 게 많으니까 네. 비차익 순매도가 크게 나오면 증시가 상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량이 대거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너무 재밌네. 왜요? 지금 네.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 하거든요. 네. 근데 기자회견이 지금 좀 많아요. 뉴스 있고 민희진 기자회견 있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브리핑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간담회 이렇게 네. 4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압도적으로 시청자가 많네. 이준석 대표 1,600명 시청, 네. 의료개혁 240명 시청, 네. 뉴스는 390명 시청, 네. 민희진 65,000명 시청. 와. 와. 뜨거운 감자다.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이브에? 많으시네요. 와. 이야, 알겠습니다. 요거 보다가 뭐 저기 하소연하고 있길래 넘어왔다 이런 네. 분들이 있고 우리 지금 뭐야 클로징 벨에도 3,600명. 원래 이 정도면 한 5,000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미니진과 경쟁을 하고 다 있네. 어디 네. 가신 거죠? 아, 와. 우리가 리스크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 이따가 하이브 주가도 한번 보면서 뉴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하고 비슷하네. 40년 전? 아니요. 왜요? 40년 전에 뭐 있었어요? 또 미니진 씨가 아니 엔터 좋아하시는 분은 또 벌떼부터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내 노트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40년 전과 비슷한지. 누구 얘기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아니 전반적인 사회. 사회. 예. 사회 분위기가 40년 전과 비슷하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요것만 해서 알려주시나요? 지금 나라가 과거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후퇴했다. 40년 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뭔 얘기도 안 40년 계속 대부분은 은퇴했을 거니까 40년 갑자기 전이면 생각이 났다, 그 얘기죠. 1984년이라고. 와, 84년. 84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3시 27분. 민트는 요즘에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네. 물론 뭐 국장에서 몇 종목 안 되지만서도 네. 어때요? 요즘 시장을 보면은. 저는 오히려 담을 기회가 오고 있다. 아직은 와. 아니지만. 이야, 세네. 네, 아직은 아니지만 오고 있다. 그리고 오를 때 따라가기보다는 내릴 때 그때 좀 주워보는 게 항상 좋더라고요. 단타 할 때. 그래서 언제쯤 오면 적극적으로 줍습니까? 코스피 2634. 저는 항상 차트를 보기 때문에 지금 차트 어때요? 지금 선무당. 코스피예요. 선무당. 좀 더 내려오기. 좀 더 내려와. 요 한 번은 찍을 것 같아요. 파란 선. 파란 선. 네. 파란 선이면은 121선인데 2582입니다. 네. 뭐 저번에 2,555까지 갔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왜냐 잠깐 이렇게 찍먹- 한 방에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몇 년 동안 한 번은 더 찍고 그 다음부터 거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펜던트 형님이 10,000원 보내주셨고요. 미니진보다는 민트윤이다. 네. 민트 누나 비싼 이쁜 옷 입고 왔는데 누나도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이 비싼 옷이에요? 이거 비싼 옷이에요. 미유미유? 네. 그래요? 네. 오. 오. 많이 비싸요? 이거 근데 플리마켓에서 샀어요. 플리마켓 벼룩시장에서. 네, 그래서 좀 싸게 샀습니다. 하지만 예뻐서 좋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3시 28분 지나가고 있고요. 요렇게 마감이 될 것 같아서 하창원 본부장님이 그냥 시황 쭉 해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분위기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얼음을 들고 왔는데 네. 물은 안 채워왔어요. 그래가지고 빈 컵을 뭔가 들고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시장도 분명 SK 하이닉스 장전에 시장 나왔을 때만 해도 기대감 맞아. 설렘 이런 게 막 가득 차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미국장에 대한 이런 영향들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가 2634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장 동쇼가에서 조금 더 밀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60으로 끝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에서 853선에서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 자체가 또 쪼그라들고 있어요. 15조 수준 까지 좀 밀리고 15조 16조 수준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고요. 투자 심리도 분명 오프닝 벨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거의 이제 똔똔이었는데 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369종목 상승, 하락 종목 수 501종목, 코스닥이 상승 종목 수 517종목, 하락 종목 수 1019종목으로 차이가 확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 정도. 네, 그 정도 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딱 장 끝나는 게 땡땡땡. 해주세요.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권종근님, 탈갑님, 윤상빈님, 로카님, 서창민님, 땡땡땡. 윤상빈님, 땡땡땡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이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엑스베이스 형님이 오늘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마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시장 딱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장 본부장님. 네, 뭐 매주 목요일마다 뭐 위클리 옵션 있고요. 맨날 오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위클리 옵션이 아니더라도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만약에 선물 쪽에서 만약에 땡겨줬으면은 좀 모르겠는데 GDP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조금 뭔가 이런 물가 지표나 뭐 GDP 발표가 있으니까 애초에 우리가 병수로 조금 나올 수 있는 요일들로 조금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위클리 옵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대외 변수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일단 해석을 하고 대외 변수면 미국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장에서 일단은 기술주들 일부 조정 나고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주 중에서 좀 투심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엔비디아 이런 쪽 좀 꺾였고요. 그다음에 코인도 최근에는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심리를 조금 대변하는 그런 이제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코인도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 뭐 이거는 저랑 본부장님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변수에서 어쨌든 국채 금리가 움직이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이런 물가 지표를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확대가 된 거고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게도 같이 영향을 주는 그런 상승 흐름이었다. 그래서 오프닝 벨 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네.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공이 전진을 하고 싶은데 이 시장 지수 변수가 이제 박스로 되어 있는데 박스 자체가 뒤로 밀리니까 공이 아무리 힘을 써도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식으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제 동시효과 지나고 이제 딱 마감이 되니까 차익 순매수 부분에서 매도가 더 강해졌고요. 네.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조금 말아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기간의 현물 매도는 조금 더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종가가 최저가입니다. 2,628에서 끝났고요. 네. 코스닥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하이닉스 마이너스 5%입니다. 하루 만에 5.12%. 와. 하루 만에 마이너스 5.1%. 누가 적자냐고 아까 적으신 거 같더라고. 적자냐고.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2.8, 2.9. 2.89, 2.85. 2.85. 되게 우리가 2.9로 합의 봤어. 아. 그래서 내가 반올림 좀 더 해서 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건 좀 안 되네. 그래. 그거 더 이상 없어. 아, 그 무슨 관계 있어? 억울하잖아요. 그 3주 나왔으면 주가 안 빠졌을까? 근데 그거- 이게 그러게. 그거 아닐까요? 시장이 지금 그 주변이 어수선하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보자. 그러니까 아까 이런 아침에 느낌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메타가 12% 빠졌거든요. 네. 네. 메타 실적과 가이던스도 별로 그렇게 흠잡을 게 없었어요. 근데 굳이 얘기하면 퍼펙트하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끄집어내서 확장해서 해석을 한 거로 봤을 때는 하이닉 그날 잘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실적이 조금 미스됐으면 더 빠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죠. 레셔널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건 맞는데 오늘도 제가 좀 준비했는데 하이닉스도 메타처럼 네네.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보는 거예요. 빠져서. 네. 그래서 어거지로 나쁘게 볼 게 뭐가 있을까? 의심할 게 뭐가 있을까를 메타처럼 하이닉스도 가져왔어요. 하이닉스 깎아내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보는 얘기가 여러분한테 와닿는지를 보시고 말도 안 된다. 개 잡소리다. 그러면 내일부터 올라야지. 오늘 하이닉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하이닉스예요. 2천억 던졌고 와. 한미반도체 400억. 네. 그 다음에 뭐 밑에 삼성전자 요런 거 좀 던졌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던졌네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를 1, 2위로 던졌는데 네. 반대로 순매수 종목을 보면 현대차, 기아, 신한지주, 뭐 삼성전자 요런 종목들은 샀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하고 삼성전자만 사고. 밸류업하고 삼성전자만 사고 나머지는 던졌다. 삼성전자도 100억 샀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위주로 조금 밸류업만 산 담았고, 밸류업 위주로 담았고, 나머지는 조금 근데 하이닉스, 자동차도 하이닉스는. 중간에 실적 발표됐거든 5회. 네. 실적 예상대로 잘 나왔어. 나왔잖아요. 현대 예상대로. 예상 딱 just 예상대로예요. 근데 컨퍼런스 콜 하는 시작하는 도중에 주가가 확 흔들었어요. 중간에 많이 움직였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흔들기냐, 인위적이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냐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애매할 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
우리가 매크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나마 그런 것이 버틴 정도죠. 오케이. 올라갔다고 알겠습니다. 얘기는. 하이닉스 오늘 5% 떨어지고 뭐 네.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따가 김장현 본부장님이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거기서 여쭤보도록 하고 보누님에 대한 여기 코멘트 있을까요? 한미 반도체 뭐 하이닉스 하락에 현대차, 기아차, 신한지지 외국인들의 이런 플레이 좀 명확하게 1, 2, 3위의 이 종목들을 보면 갈리는 것 같아서 네. 밸류업으로 조금 넘어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꼭 밸류업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제 정부 정책이나 외국인 수급에서 반은 반도체, 반은 뭐 이제 저피 BR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이 쏠려 있는 이제 그쪽으로 보는 거고 또 오늘 뉴스로 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있었고 어쨌든 5월에 또 2차 세미나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그리고 현대차가 배당이 500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니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팔았잖아요. 네. 네. 그래 그러면은 반도체 일단은 뭐 전체랑 소부장 이런 거 안 좋게 본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조금 우리 시장을 사는 개념으로 좀 지수를 들어온다. 사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코스닥을 들어가서 보면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1, 2, 4, 5위가 주성, GST, 동진세미캠, 리노공업이에요.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 증설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이슈 생긴 애들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반도체 소부장 자체를 또 안 좋게 그러니까 보는 이게 건 아니고 반도체라고 뭉뚱거렸을 때 기분이 좋고 이게 유동성이 많고 방향이 별로 뉴스가 없을 때는 같이만 가죠. 네. 근데 이렇게 흔들릴 때는 막 찾는 거예요. 좀 전에 지금 보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하이닉스가 M15X 익스텐션 한다. 투자한다. 그게 지금부터 투자해서 2025년 이슈 나오는데 그 관련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익스포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반도체가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았잖아요 예상보다. 네. 그 2조 8천 얼마면 꼭대기 2조 5, 6천보다 더 좋았잖아요. 가정 중에서 딱 하나만 틀렸어요. 애널리스트 가정에서. 뭐냐면은 낸드에 대한 출하량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낸드의 출하량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낸드가 빨리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소재주나 이런 쪽에 오더가 늘어나겠죠. 그런 거를 연관해서 주성 사고 뭐 사고 조금 사 본 거예요. 그거 이하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런 거는 HBM에 대해서 뭐 어떤 주가가 비싸 그러면 안 살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이닉스를 왜 팔았는가 그거에 대한 게 먼저 나와야지 나머지 것들도 갈지 안 갈지 결정하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커피 한 잔님께서 네. 일이 일비도 아닌 초희 초비다. 매 초단위로? 초마다 초단위로 시비가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정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지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뚜껑이 열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 어떻다. 어떤 해석을 붙인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그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뭐 저기 하이닉스 실적 열리고 네. 삼성전자 컨콜 열리고 엔비디아 실적 열리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맞아요. 방향을 잡을 것 같지.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테슬라의 주가도 막 움직이고 메타도 막 뭐 잡초처럼 막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무섭죠. 무섭죠. 무서워. 슈퍼마이크 봐, 슈퍼마이크. 슈마컴. 슈마컴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50조 시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거예요. 엄청 큰 거죠. 그 20몇 프로 빠졌다가 23%. 별로 안 올랐어요. 그 힘이 못 받았잖아요. 근데 슈마컴이 별로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를 댈 수 있는 게 메타에서 힌트를 얻었다니까요. 그거를 나만 힌트 얻었을까?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힌트라기보다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메타 실적에서 슈마컴이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데 만약에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오면은 메타에서 힌트를 줬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심정이 확대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짝반짝님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말씀드리니까 뚜껑 열렸어요. 제 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아이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네. 시황으로 바로 가보죠, 보노님. 네, 오늘 시황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왜냐면 상승 종목을 이렇게 뭔가 특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하이닉스에 대한
증설 이벤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조금 좋았고요. 그다음에 네. 소금 네. 관련된 부분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테마성 흐름들을 만들었는데 역시나 이쪽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아침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트레이딩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지나가는 이제 건물 기둥 보듯이 그냥 컸구나 떨어지마 떨어졌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왠지 상천한 시장에 소금 뿌리는 그런 느낌이. 너무 거의 뭔가 메시지 해석을 해야 되는 어떤 건 아니겠죠? 이렇게 쫙 뿌리. 상천한 너무 시장에 아프네. 소금을 뿌리는 우비 입고 있습니다. 우비. 예? 우비 입고 있습니다. 우비 입고 있으면 비 알겠습니다. 내리는 것 같은데. 소금주 올랐고 네, 그리고 유가가 오늘 조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선물이나 이런 흐름들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원유 재고가 빠졌는데 이게 ETF 자금이 빠지면서 원유가 좀 끌려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원유 재고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가 움직임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해외 좀 이런 뭐 물량이나 이런 흐름들에서는 유가가 지금 이 가격으로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의 좀 자금적인 힘겨루기가 일부 있는 게 국내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저 PBR 쪽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고요. 네. 오늘 여행주가 생각보다 좀 불을 오. 뿜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푸사 물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 오늘 장 초반에 SDM 막 또 치고 갔는데 음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대신 OCI나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기자재 쪽은 오늘 강했습니다. 조선주들 오늘 대형주들 빠지는데 뭐 하나엔진, 태웅 이런 것들은 그래도 꽤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네. 특정한 종목들 소금, 유가, 저 PBR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메인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저 PBR 역시 네. 계속 죽지는 않았다. 금융주 중심으로. 정치 뉴스를 보시면서 저 PBR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네. 딱 매 일마다 좀 가늠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죠. 사실 그런 방향성으로는 매일매일 주가의 흐름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고 엄청 어렵죠. 큰 방향성으로 일단은 좀 하겠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은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느리든 빠르든 어쨌든 방향으로 그 방향 그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로 갈까요? 네, 하락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가 오늘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 특히나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 낙폭이 좀 컸고요. 네. 클래시스 이런 쪽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일단 이유를 좀 갖다 붙여 보자면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같이 움직였을 게 사실 미용 의료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되돌림도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사 들고 왔으니까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 오늘 좀 쉽지 않았고요. 구리도 선물 가격에 일부 변동성이 있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칠레 광산에서의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서 공급망 이슈가 있었는데 정부가 광산에 대한 투자 자금을 좀 늘린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구리 생산이 다시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에서의 일부 이벤트가 있어서 선물 가격 일부 조금은 눌리는 흐름들이 있고요. 전선주 오늘 좀 쉽지 않았는데 장중에 그래도 재령종기 후발로 좀 뛰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그래도 변동성이 꽤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쪽은 기간이 패대기를 계속 안 치고 있어요. 최근에 오히려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수급 차이가 나는 종목군들 뭐 HD 현대일렉트릭은 좀 기간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좀 대형 반도체 쪽이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기술주 중심으로의 일단 좀 부담감들 최근에 급등이 나온 쪽에서의 단기 차익 매물들. 왜냐하면 당연히 수익 많이 난 데부터 이제 빠져나올 차익이 거니까.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 갈까요? 아 오늘 힘이 없네. 그러니까요. 커피라도 좀 이렇게 마시면은. 좋을 텐데. 왜 혼자 마셔요? 네? 나 커피 사준다면서요. 금요일에는 저 형은 다들 힘낼 수 이제 있지 않을까요? 슬슬 건달이 돼가는 것 같아. 그래 오늘이 아니잖아. 무서워. 오늘은 목요일이고 금요일. 아 제가 금요일. 딜을 봤는데 금. 10,000명이 기준이래요. 만 명이? 100잔을 주실 건데 10,000명 되면은 1% 준다고 1%. 예, 10,000명 되면은 100잔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9,999명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주죠. 그건 제로가 되는 거야? 예,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예. 제가 Yes or no. 핸드폰을 하나 999 더 되면 갖고 한 명 더 와가지고 끓여가자. 자, 여러분. 공기계 꼭 하나 지금 아이디 하나 파서 들어오셔서 좋아요 누르시면 운조 커피 100잔이 공짜로 나갑니다. 그래서 노트북 하나, 핸드폰 하나, 공기계 하나. S 아 근데 네. 사실 오늘 지금 추세로 봐서 여기 네. 추세가 있잖아요. 매일 클로징벨이. 네. 그래서 7,200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10,000분 조금 힘들 것 같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9,000분만 돼도
제가 뭐 제 돈으로 하든지 어쩌면 어떻게 하든지 좀 긁어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딜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천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9천만. 9천은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9천. 스레시홀드 낮췄네. 오늘 사실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거 부탁드리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커피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100잔입니다. 100잔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기자회견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거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원래 지금이면 8천이 넘어 있어야 8천 되거든. 넘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다들 다 여기 미니진 얘기, 미니진 CEO 대표 얘기, 예. 밖에 없어가지고 확실히 한 1000분 정도는 저쪽 가 계시는 것 기자회견을 같습니다. 3시 내에 하는 거 금지시켜야 돼. 아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5시 이후로. 미니진 씨가 저는 이번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봤어요? 아니 지금 하는 거 보고 왜냐? 보고 있었어요? 제가 미니진이면 유튜브 채널 하나 엽니다. 그리고 뭐 구독자가 뭐야? 뭐 좋아요. 민두광 이렇게 해서 하나 열고 그다음 거기서 기자회견 하고 슈퍼챗 뭐 쏘면은 받고. 슈퍼샤이 뭐 이런 거 부르고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그거 나중에 본인이 나와서 새로운 거 하나 하더라도 플랫폼이 있잖아. 이 정도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지금 돈벌 생각밖에 그런 안 해. 멘탈이 아니야. 아이 그런 멘탈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런 드러나는 멘탈이 거지. 아니고 어떻게 글로벌 아티스트를 키웁니까? 운 좋으면 키울 수도 있지. 사이버에서 나가는 게 잘 됐네 오히려. 운 좋으면 키울 수도 있지. 예. 그게 다 그건 자기, 거의 하기회 수준 아니에요? 갑자기 슈퍼샤이 부르고 기자들 봤는데 갑자기 편들다가 아니 갑자기 그 정도 깡은 있어야지 글로벌 아티스트 할 거 맞아. 아닙니까? 깡은 예? 넘는지 못보다 못하다. 채널 하나 파야지. 이분이 지금 깡패가 되고 난 원래 핀트가 나가네. 지금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렇지. 담은 것 알았습니다.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마워. 9,000분 어쨌든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니진 이겨봅시다. 자 우리 보노님 특징주 가볼까요? 네, 오늘 장중 특징주는요.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이후 거래 재개가 됐는데 네. 초반부터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약간 우라늄부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런 영향들이 있었죠. 루마니아 대통령 요거는 있었던 이슈인데 오늘 어쨌든 창원 본사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요게 네. 오늘 상한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소형 로봇 4축 제어 드라이브 출시 소식인데 이 회사가 원래 모션 쪽에 굉장히 강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좀 조립을 할 때 그 부품들을 좀 뭉쳐가지고 그 원재료를 좀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로봇 쪽에서 좀 공부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요 세계 최소 요 로봇 이번에 출시하는 이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신규 매출이라든지 뭐 상장 승인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 태양광 쪽도 조금 힘이 빠진 거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던 이슈인데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게 달렸거든요. 네. 물론 단기 평선에 이탈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변수가 세고 있다라는 거는 전력기기 전선 요런 쪽에서의 한번 단기적인 좀 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이런 심리적인 생각들이 좀 들고는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수급발의 변화로 인해서 반도체 다시 간다면 깨지는 라인이죠. 만약에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하다면 그런 약간 속도 부분에서의 움직임들은 일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산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밑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변동폭이 커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빠르게 차익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한 사이클이 끝나가고 다른 쪽으로 돈이 한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놀다가 다시 오는 동안은 네. 약간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약간은 나올 수 있다. 그거의 트리거는 이제 반도체가 못 가면 그런 상황 자체가 마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GSD 이런 종목은 하이닉스발 영향이 있었고 삐아라고 삐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삐야? 히야는 안 돼. 히야. 삐아. 삐아 화장품?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이번에 뭐야? 스펙 화장품 합병을 브랜드.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오늘 코스닥에서 장중에 막 올랐었는데 좀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화장품을 잘 아시는군요. 좀 저가 화장품이에요. 맞아요. 좋아요? 온라인에서만 파는 저가로 쓰기 편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셨던 것 같아요. 메인이 뭐예요? 뭐 크림? 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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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조가 좀 돈이 돼요? 왜냐하면 색조 같은데. 저가는 심지어 이제 어. 광고하기도 되게 좋잖아요. 네, 비포 애프터 딱 맞고 그리고 저가면 학생들이 쓰기 진짜 좋고. 근데 나 잘 몰라서 색조는 솔직히 그냥 눈 감고 아무 브랜드 집어서 그냥 발라도 색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색조는 진짜 몰라. 좋은 게 따로 있어. 왜 좋은 거예요? 그 발색력과 아.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요.
색도 같은 빨간색이지만 더 예쁜 빨간색이 있고 그 엄청 요런 진짜 것들이 다 신중하게 달라요. 진짜 골라요. 아무거나 백화점에 사주잖아요. 그럼 반품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바꿨어요. 똑같은 색깔. 누가 해봤나 여자친구가? 보네? 금화 씨가? 어? 금화 씨가? 아니 저도 살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마보노. 화장해. 화장 안 해. 아 그래서 원하는 색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원하는 색을 민감하다. 잘 뽑는 아 그렇죠. 아 제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데리고 가서 사주죠. 아.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아니, 나는 김기수 씨처럼 본인이 하는 걸 나중에 얘기한 건데. 대성당 여기 세는 트랜스포너 논란 있어요. 조심해. 아, 트랜스포머. 아, 트랜스포너. 변신하는 건데 뭐. 트랜스는 아닙니다. 저가인데 색을 잘 뽑는 걸로 조금 유명하다. 네. 그 상장. 그게 뭐라고요? 스펙 상장으로 상장. 합병. 네, 나온다. 합병해서 네 오늘 신규 상장 됐고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드 아침에도 명맹커가 잘 꼽아줬는데 어쨌든 이익 성장폭이 뭐 1600%? 그죠? 엄청나게 잘 나오면서 유니드? 네, 유니드가 오늘 좀 좋았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부진도 부진인데 네. 요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캐펙스 투자를 줄이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일부 들어서 그건 좀 고민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LG노텍이 이제 전거래일에 자율주행 엄청나게 핫할 때 그거 발로만 움직이나 했더니만 네.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오. 영업이익 쪽이 그래서 이게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도 했고 영업이익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실적발에 대한 영향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요즘 뭐 아침에는 보노님이 우리 원자력 네. SMR 소개시켜 주셨고 태양광 관련해서 그리고 다른 에너지 관련해서 뭐 금호석유도 그렇고 좀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어서 AI 수요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증가 거기에도 좀 포커스가 맞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 갈까요? 아, 근데 민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울고 있대요. 아, 9천 명 안 되겠다. 알고 싶지 않을 것 아니에요. 또 커피를 원하시는 많은 그래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9,000명 끝나면은 가능합니다. 또 올 수도 있으니까 9천 명 함께 만들어서 운조 커피. 한 1초라도 만 명 찍는 거 통과인가요? 오케이, 9천 명. 9천 명 하면 제가 제 돈으로 순간, 하든지 어쨌든 순간. 비벼볼게요. 아. 9천 명 하면. 모멘텀 중요하지. 9천 찍으면 비벼봅니다. 자, 보노님 뉴스 빨리 가볼까요? 오늘 반도체 얘기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요게 아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논란의 있는. 여지 그럴까요? 논란으로 갑니다. 네. 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제가 코멘트하지 않아도 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요 뉴스. 네. 뭐 금투세. 민트가 읽어줘요 이런 건.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공매도 재개 시점 단정 불가. 두 번째 건 무슨 말이에요? 앞에 건 알겠는데. 공매도 언제 재개예요. 요게 여기 적어놨는데 그게 중요한데. 네, 실시간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아니라 주문이 체결된 뒤 2, 3거래일 이내에 그치. 적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면 또 시간 갭차가 있으면 장난질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 요 실효성이 진짜 있겠느냐? 약간 요런 얘기들이 일부 있었어요. 결국 전산화를 못 한다는 거 근데 입장인 거죠? 그게 전산화가 안 그러면 되는 게 재개 시점을 빨리가 아니고 원래 생각했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그보다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저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이건 좋게 볼 수 있는 좋은 거고. 좋게 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네. 좋게 이거는 그걸 뭐 궁금했어. 그 하방으로 눌릴 수 있는 지금 칼자루를 뺏어놓은 상황이니까 이건 당연히 시장 상승에는 좀 나쁘진 않은 거고 이제 앞에서 좀 강력한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금투세 무조건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어가지고 요거는 좀 뭔가 좀 네, 금투세의 유예라는 것이 비겁한 결정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유예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헷갈려.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금투세 유예가 비겁한 결정이면 그게 무슨 말이죠?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금투세를 해야 된다는 거야? 유예했다는 게 비겁한 결정이라면 그러니까 뭔 뜻이야? 나도 그만 부르는 저 거야. 얘기가 비겁한 것 같은데 나는. 폐지. 이복현 이분은 폐지. 폐지죠, 당연히. 폐지예요. 네, 폐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예를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 자체도
안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사로. 네. 할 거면 폐지를 해야지. 그죠. 네. 내년 도입이 예정돼서 정부가 도입 전에 폐지를 추진 중인 금투세에 대해 그거 알고 유예하는 거는 비겁한 일이다. 유예를 이게 한번 폐지를 했지. 해야 된다. 유예를 했는데 또 유예하면 안 된다. 지금 유예한 거잖아. 국회에서 쟁점화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세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게 이례적인 일이어서 좀 주목을 받았다. 오케이.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네. 최근에 유예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비겁하다. 그러니까 더 유예를 하는 건 비겁한 거다. 폐지를 이런 하는 게 얘기입니다. 낫다라는 거죠. 모르지 근데. 오케이. 이거는 뭐 사실은 힘싸움에 의한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럼 거니까.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다음 뉴스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소금 얘기 일단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K푸드 생산 올스타 위기 근데 좀 기사가 약간 자극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금 공장 공급 중단이 열흘째인데 좀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네. 당연히 정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사고가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 작업자분께서 이제 또 고인이 되셔가지고 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중대재해판정위원회도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K푸드가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워낙 많아지고 있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것들이 좀 이제 사업 이런 푸드 쪽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멘텀으로 봤을 때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속성은 좀 없을 수 있고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저런 뉴스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는 거 보니까 역시 오늘도 대장들이 쉬고 맞아요. 종목도 쉬고 방향성 없고 방향성 테마가 없고. 날뛰는 맞아. 그런 장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네. 뉴스는요? 다음 거는 이제 어제 뉴스인데 오늘 움직여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래 기다렸다. 반격 준비 마친 여행주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인바운드 쪽이랑 아웃바운드 쪽이 좀 갈리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쪽은 오히려 좋고 안으로 들어오는 쪽이 조금 헬렐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바운드 쪽은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급감했던 여행 수요가 대부분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관광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출국자 수가 528만 명인데 와. 그 코로나19 직전에 553만 명이 거의 96%를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입국액은 아직 입국자 수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70% 80%인데 출국하는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국하는 것 쪽은 좋은데 이게 지금 패키지 상품 자체가 가격이 옛날보다는 많이 비싸졌고 한 20% 30% 비싸졌는데 요즘에는 비싼 걸 하더라도 조금 더 동선이 깔끔하고 이상한 데 안 가고 막 그런 이제 막 우리 막 기념품관 가가지고 막 두세 시간 막 풀어놓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 관광버스가 공장에 내려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좀 좋은 이런 걸로 비싸게 하고 하는 게 네. 오히려 되게 잘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금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저 면세점에서 일했었어요. 호주에서. 어떤 면- 관광버스가 이제 와. 그럼 이제 내려. 그래서 잘 그러면 파는구나. 거기서 쇼핑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 관광버스는 거기 3시간을 있어. 출발을 안 해.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님은 밥 먹으러 가. 그리고 산책하고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공장형입니다. 시드니에 이제 외곽에 있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가둬놓고. 레드 와인, 어그부츠, 3시간을 가둬놓고. 태반 크림, 우와. 아토피 크림, 뭐 무슨 인형, 뭐 이런 거 다 팔아요. 그럼 이제 담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설명하면서 이거 팔아야 돼. 그거 2005, 6년도에 그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 팀장이었어요. 와. 거기서 이거 잘해가지고 신혼부부 팀 내가 팀장이었어. 역시. 그래서 태반 크림이랑 아토피 크림. 근데 안 에이티오 살 것 크림. 같던 사람들도 계속 있다 보면 사나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는 그런 눈치죠. 그러니까 사줘야지 자기들 패키지로 싸게 왔으니까 요걸 사줘야지 이제 출발하는 걸 아는 거지. 가이드한테 떨어지는 특히 거. 나이 드신 분이 더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갖고 네. 한 4명 중에 1명은 사게 되거든요. 그쵸, 그쵸. 옆에도 사고. 예전엔 좀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관행적으로 그치. 네. 차라리 그런 걸 안 가고 돈을 제대로 낼 테니까 맞아요. 좋은 상품의 여행을 가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명민준 같은 팀장 만나기 싫다. 돈 내고 가겠다. 가이드가 계속 빙기 돌잖아요. 사야 된다고, 사셔야 된다고. 막. 내가 어떻게 팀장이 됐겠어. 근데 얼마나 집요했겠어. 가이드가 이제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 그 친구 봐서 사주는 경우도 있어. 옛날에 그랬어.
내가 옛날에 오케이. 갔을 때 그때 만났나 싶어서 봤는데 그 다음이구나. 호주 가가지고 그렇게 뒤집어가지고 한 그렇죠. 적이 있었지.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 있을 때가 좀 끝물이었고. 끝물이었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저게 안 먹힙니다. 안 먹히지. 왜냐면 가격 비교가 바로 되니까 맞아. 안 사요. 맞아. 그래서 지금은 없어지고 어차피 매출 안 나오니까 저런 상품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행주는 지금 뭐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 계속 좀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위치도 같이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위치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그거는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행주 같은 경우는 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에 한번 뿅망치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얘네가 힘들 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차입금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그걸 갚아야 되니까 아마 장부가에는 좀 덜 반영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은 이 여행주는 계속 째려보시다가 지금 뭐 실적 좋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중순 지나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겨울 오고 막 이제 다시 신년 여행 가고 막 좋아할 때 그럴 때가 아마 제일 맥점의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인바운드 쪽 좋을 때 제가 항공이랑 여행을 제일 뒤로 빼서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면세, 텍스 리펀,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 그다음에 시내 면세점, 그다음에 카지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쭉 해가지고 제일 뒤에 둔 것도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빨리 들어가면 한 대 뿅망치 맞을 수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뉴스 끝났나요? 벌써요? 벌써? 이제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야 뉴스 3개 했잖아요. 자 항공하고 소금하고 이복현하고 소금하고 집중하고 있었네요. 아이 그럼 형 나 다 듣고 있지. 나 진행자인데 내가 잠깐 나 팀장이라니까요. 면세 팔면은 그래, 15년 온 전에 사방의 팀의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돼. 어. 왜냐면 여기 팔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절로 가야 되거든. 이상한데. 15년 전이면 굉장히 어렸을 텐데 10대인데. 20살 때. 그러니까. 예, 20살 때부터 했어요. 그때 팀장이었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팀장이었어요. 아 그럼 오늘 반도체도 하고 얘기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 한마디로 오늘 한마디로 가죠.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한마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혼란스러웠던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보노님의 AI 그림은 보여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뜨든 하이닉스. 저기 뭐죠?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서 그 좋아하는 소와 이제 다른 뉴스를 보고 미국에 대한 이런 흐름을 보고 슬퍼하는 소 두 개가 같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오늘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거 희비 교차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렇죠.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 또 이제 한 면에서는 좀 슬퍼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국내선 좋고 네. 요거에서의 좀 갈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투자자로 좀 대변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을 보고 있지만 소의 눈썹은 이렇게 팔자로 돼서 이거 슬퍼하고 있다. 왜 이러지? 좋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이브, 미니진, 무속인 코치 받아서 회사를 경영했다.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지금 저도 아니다.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다 글로 내가 간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이거 봤을까? 다시 오케이. 저희 클로징 벨로 클로징 벨로. 돌아와서 우리 돌아왔어요. 본부장님의 자, 한마디 본부장님의 들어볼까요? 오늘의 한마디. 한마디 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네. 그래도 원하시면 하지 말고 네. 그냥 하이닉스 합시다. 하이닉스 얘기해 주세요. 봅시다. 억울해 죽겠어요. 일단 이게 메타부터 사실은 봐야 되긴 하는데 네. 메타부터 볼까요? 네. 네. 메타. 메타. 매를 타는 사람. 메타. 메타가 메타자. 실적이 그냥 나왔어. 이렇게 예상만큼 나오고 매출은 EPS는 더 잘 나왔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비용이 적게 써가지고 비용 절감을 해서 마진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마진이 좋았다. 2분기 가이던스가 1분기보다 조금 올라서 370억 불, 78억 불. 그러면 이제 작년 동기 대비 18% 성장, 여전히 네. 성장하고 물론 1분기보다 성장성이 약간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이슈는 이제 헤드라인 보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심플리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383억보다는 좀 낮으니까. 네. 근데 이게 낮은 율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죠? 1%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괴리 벗어나는 게. 근데 그거 가지고 10몇 프로 빼는 게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첫째, 아까 윤시윤 얘기한 것처럼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한 40, 내가 계산 안 해서 40몇 프로 올랐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1% 가지고 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뺐을까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네. 얘네들이 그 매 실적 발표 때 캐펙스를 얘기해요. 올해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투자가 지난 3개월 전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 상당히 높였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더 하겠다. 그렇죠. 공격적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뭐 그 전에 6개월 전보다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 좀 많이 올랐죠. 그 제목도 뭐 하려고 놀려고 아니 AI 우리 로드맵 하는데 인프라 투자하려면 계속 할 거야, 가속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1분기 때 실제 투자가 67억 불밖에 안 했어요. 350억 불, 400억 불 하려면 물론 1분기, 분기별 똑같이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필요성이 나중에 더 늘어나겠죠. 근데 그래도 조금 많이 적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67억 불 정도 했으면.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가이던스 높이는데 1분기 때는 천천히 가겠다는 건지 투자를 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분기 때 아까 이익률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비용도 있겠습니다만 투자를 줄인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더 액셀러레이션 가속화 될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마진의 압력을 받겠죠.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기 하는데 뭐 투자 계속하면은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주식을 빼야 되겠다.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메타 빠진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 끝났으니까 미국에서는 에너지 막 쓰겠지. 네네네. 더 자세히 나와야 되지만은 아까 지금 해석하는 이거는 뭐 기사에 나온 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단순히 매출이 1% 빠졌다고 이렇게 계속 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가가 높았다 그러는데 주가가 높았는데 지금 PER이 얘가 20배가 안 돼요. 메타가? 네, 그래요? 그게 이상한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게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 투자를 하는 와중에 레버뉴 성장성은 늦게 오고 비용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마진 내려가는 이런 거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거 투자를 계속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장비라든지 반도체 사는 너무 좋은 좋은 거죠.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이상한 거죠.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도 하이닉스는 실적도 잘 나는데 빠지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잘 그렇게 하시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저번에 23% 빠진 적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걔네 왜 그랬어요? 우리 30일 날 실적 발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 얘기해야지. 얘기할 거 없는데요. 30일 실적 발표된다고. 항상 너네 매출 얘기했잖아. 왜 이번에 얘기 안 해? 매출 가이던스 안 줘서 예비 실적. 예비 실적. 그러니까 순익 말고 매출 얘기 안 하는 바람에 8번 중에 7번 했는데 이번에 안 하니까 의심이 가지. 그렇죠. 그래서 23% 빠진 거지. 물론 그 전에 TSMC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한번 어거지를 한번 해석해 보는 거죠. 이 메타 같은 것이 투자를 해야지 그것이 엔비디아나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건 이렇게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투자를 덜 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단기 실적은 앞으로 투자 계속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 실적은 우려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이닉스 실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슈마컴까지 사실 슈마컴은 저희가 퇴근길이나 뭐 우리 이주호 기자님이나 AI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냉각 뭐 그런 기능이나 이런 방향으로 이런 것도 있다. 사실 신기한 개념에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은 거지. 근데 슈마컴이 시장의 바로미터가 슈마컴이 23%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4%밖에 안 빠지다가 그때 샀잖아요. 네. 그리고 더 빠져 10% 빠진 더 거예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슈마컴이 거꾸로 엔비디아 영향을 준 거는 맞거든요. 그게 정당하든 말든 간에. 네. 거꾸로 보니까 오늘 메타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캐펙스 집행을 적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단기적으로 앞으로 액셀러레이션 하니까 앞으로 얘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슈마컴 같은 경우에 영향을 줘서 1분기 실적이 약간 예상보다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일각의 시각 그것이 설명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도 되면 진짜 듭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그래서 때문에 사실 오늘의 우리한테 한마디는 그거를 왔다. 적어놨는데 그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만약에 엔비디아나 이게 순전 내피셜입니다. 네. 엔비디아나 수마컴이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다면 좋다는 게 뭐 100인데 80 나온다는 게 아니고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하이닉스는. 기대치가 150인데 한 120 나온다면 혹시라도 그래서 빠진 거라 그러면은 네.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수마컴은 우리 5월 1일 쉬기 전날 밤에 나오고 엔비디아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때 한 번 더 이것이 체크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그 생각을 나만 했을까? 모두가 하겠죠. 이건 하이닉 실적 체크해야겠다.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빠진 그러니까 거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연결고리를 안 갖고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여기 하이닉스 연결되는 건 나도 좀 무리야. 근데 이제 수마컴의 단기 실적에 대한 메타의 임플리케이션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이닉스에 들어갑시다. 너무 장황했죠? 네. 장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안 갖고 있고 메타 관계 갖고 있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하이닉스 봅시다. 하이닉스 실적 나왔어요. 제목을 적었어요. 2.88조. 2조 6, 7천억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한 거지. 뭘 더 화끈한 걸 원했나? 3조를 원했나? 그랬더니 제 어떤 아문이 4조 여의도에서 얘기했다면서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1초 만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매출이 12조인데 3조가 아니고 4조가 나오려면 1조가 더 마진이 26%가 아니고 8%포인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고 3조 여기 1, 2조 정도는 뭐 지금 마진의 어떤 어썸션 차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빠져서 2조 6천원 나와도 할 말은 없는데 근데 하여튼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대 한 2번째로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실적이?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실적 매출 기준으로는 1분기 최고치, 역대 1분기 중 최고치. 세월이 지났으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두 번째 최고치. 곧 깨지겠지. 다음 분기, 2분기는 3조, 4조 나오는 거 거의 확실하니까. 일단 실적에서 그러니까 출하량이 있고 가격이 있어요. 네. 이게 디램 출하 가격, 낸드 출하 가격. 이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에너지도 비슷비슷해요. 차이는 낸드가 원래 마이너스일 줄 알았는데 출하량이 네. 그래도 지난 분기하고 비슷하게 팔렸어요. 이건 파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파지티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낸드 관련되는 소재주라든지 낸드 관련되는 하이닉스 임플리케이션 되는 거 이런 게 뭐 있어요? 주성도 있고 뭐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주성이었다. 리포트가 마침 나와서 간 거예요. 이게 플러스 인이 된 거라고. 그러면 2분기 가이던스가 나빴는가? 2분기 가이던스는 이제 보세요. D램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10% 중반대 성장한다고 했어요. D램은 플러스 10% 중반대 성장한다. 그다음 낸드는 플랫? 낸드는 플랫. 좋아요, 나빠? 1분기도 좋죠. 그래요? 좋잖아. 1분기 때 마이너스인데 지금 플러스로 1분기 대비해서 10%. 아, D램? 10%. D램. D램은 좋죠. 낸드도 낸드는. 더 나빠지지 않지.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비슷하다. 그리고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은 가이던스 안 줘요. 근데 애널리스트를 보면은 이게 대충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성장 높아진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지금 지난 분기에서 확 올라서 2조 9천에서 올라올 때 이게 뭐 5조 되진 못해요. 하지만 4조 정도 플러스는 분명히 될 가능성이 요 어썸션대로 하면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실적이라고 한다면 실적과 가이던스까지 하면은 자, 이게 그럼- 나쁠 게 없잖아요. 나쁠 게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코멘트가 뭐 나쁜 게 나오는가 잠깐 봅시다. 네, 코멘트가 코멘트. 있는데 목이 아프니까 천천히 빨간 것 중심으로 읽어봐 주시겠어요? 민트가. PC 상반기 다소 부진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향 중심 수요 회복 전망. 오케이. AI 기능을 탑재한 일부 신규 플래그십 제품 외에는 스마트폰 예상보다 완만한 수요 회복. 오케이. 요것도 좋아요. 17-18년 설치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서버 교체 수요도 점차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요것도 좋아요. 네, 거기까지 합시다. 일단 PC는 비중도 적고 한 10%도 안 되니까 넘어가고 부진한 거 알고 있었고 휴대폰에 AI 들어가는 것도 기대했었죠. 네. 근데 AI가 들어간 거는 일부에 있긴 하죠. 근데 그거 빼고 일반적인 휴대폰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수요 회복. 저 여기 이 가로 했잖아요. 네. 완만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그냥 그래. 그렇게 해석했나? 네. 그냥 꼬나보는 거. 두 번째, 지금 서버는 AI 서버는 잘 돼요. 서버가 중요하죠. 일반 서버. 일반은 옛날에 AI 없을 때. 네네네. 그때 17년, 18년, 6, 7년 전에 설치를 한 것들이 이제 노후화돼서 네.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경쟁에서 안 됐어요. 미뤄졌거든요. 그럼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AI 서버 한 말고. 6, 7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고 점차. 점차. 그래주얼리. 이거를 마치 그 저기 누구야 저기 파월이 그거 기자회견하는 해석하는 것처럼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해석 안 해. 완만한 점차. 그거를 꼬나봤는가. 세 번째는 제가 읽을게요. AI 서버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네. 이건 NAND 얘기입니다. 엔터프라이즈 SSD 고용량 채용이 확산 기대돼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투자를 좀 늘려서 M15X 어저께 이런 거를 집행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건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낸드가 좋아지기 때문에 낸드가 조금
마이너스가 안 되고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꼬나본 걸 어거지로 꼬나본 걸 완만한 점차라는 거 대비했을 때 아까 제가 했잖아요. 뭘 원했을까? 여기서 화끈하게 엄청 빠른 아니면 뚜렷한 뭐 그런 걸 원했는가? 사실은 그 정도의 좀 커멘트를 기대한 건 아니었는 것 같은데 그걸 기대했다가 실패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오케이. 해보고. 그럼 결론은 뭡니까? 본부장님이 딱 보셨을 때 뭐 내용은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왜 5%나 뺐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방을 했어요. 한 방? 한 방. 한 방이 삼성 남아있다? 하이닉스가 사실은 좋은 얘기를 한 방을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 공급 쇼티지 날 수도 있다. 읽어보세요. 하반기 PC, 스마트폰, 서버, 일반 서버 수요 개선이 이뤄질 경우 재고 소진 발생하고 수요가 예상을 상회한다면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계속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전제는 있죠. 아까 앞에 거는 천천히 완만히 뭐 그레이주얼 했는데 그런 것이 하반기에는 수요가 예상을 상회한다면이죠.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야? 예상을 상회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건 모르겠고 상회한다면 당연히 공급이 부족해지겠지. 근데 이게 한 방이라고 해서 아마 코멘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에 전혀 임플리케이션 안 줬잖아요. 근데 웃긴 게 요 코멘트 했을 때 주가가 좀 흔들렸어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아까 좋은 거 대체 얘기했어. 근데 뭐냐면 하이닉스가 좋은 얘기했는데 주가가 흔들렸다. 아니 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좋은 거라고 나는 처음에 봤다가 뭐지 하면서 봤어요. 얘네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건 HBM3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은 그걸 건너뛰고 HBM3E를 2개월 전에 나 했다고 얘기하는 네네. 거고 삼성은 HBM3E의 8단과 12단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콜을 진행 중이라 얘기했어요. 네. 근데 HBM3E를 하이닉스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중심으로 하고 실제 삼성전자가 크게 노리고 있는 것이 HBM3E의 12단인데 요거는 수요처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지 개발은 올해 하되 생산의 판매는 내년에 하겠다 그랬어요. 어렵죠. 경쟁사가 들어온다고 한 것이 HBM3E 레벨부터고 여기서 8단, 12단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디든 앞설 수 못한다 이런 얘기 계속 있거든요. 깊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마이크론과 삼성의 일정은 또 모르죠. 사실은 확인된 거 없지만 혹시 경쟁사가 더 빠르면 그런 걱정이 앞섰나?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바빠갖고 이거 바로 못 봤거든. 30분 뒤에. 네. 보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더라고. 확대. 그래서 한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실으니까 탁 하고 아씨 나쁘구나 이렇게 했는데 얘가 뭐라면 하이닉스가 HBM3 12단 늦게 해도 관계 없어요. HBM3 8단만 가지고도 지금 HBM3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고 있는 마진도 60%인데 HBM3E는 경쟁사 볼 거 없고 우리 자체는 마진이 60%는 어느 증권사에게니까 맞고 틀리고 떠나서 상당히 평균보다 높은 건데 오케이. 근데 그것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급히 어려운 12단을 서두르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머리 한 방에 뭐였는가 본 거지. 오케이. 시장에서는 HBM3E에서도 정리하고 경쟁사는 저 leave behind 돼 있고 근데 이거는 공급 부족한 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더 확실한 얘기를 원하는 건가? 그 결과는 이렇게 다 하고 나서도 답을 못 얻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닉스가 3E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시장 마켓 쉐어를 뺏기지 않을까라는 걱정. 결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제품에서 하이닉스의 마켓 쉐어를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얼마나 가져가냐. 나눠야 너는 결국 고점 찍고 내려올 거잖아. 라는 그런 걱정이 시장을 좀 지배했다. 근데 이 3일 전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컨피던스 있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결론 못 얻었는데 3일 전에 키움증권에서 2분기 실적 키움증권에서 2조 6천억인가 네. 하면서 좋게 적고 나서 뒤에 뭐라면 하반기에는 HBM에서 네. 경쟁이 격화돼서 경쟁이 가격 격화돼서. 경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경계하라는 투로 노트를 적은 게 키움증권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믿고 안 믿고 그 사람들이 약간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디지타임즈에서 대만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하반기에 경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동전의 앞뒤면인데 시장이 엄청 좋다고 할 때하고 경쟁이 붙을 때하고 어느 순간순간에 어떤 코멘트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게 오늘 해픈 투비 그거 아닌가.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20분이니까 결론을 내야 돼요. 네. 본부장님 생각에는 오늘 하이닉스 마이너스 5% 결국 지금 내용은 다 말씀을 해주셨고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는 좀 오바다. 맞죠? 헷갈립니다.
헷갈리세요? 헷갈려요. 마이너스 5%도? 헷갈립니다. 왜냐면 그래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 펀더멘털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5% 빠질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펀더멘털만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분위기. 분위기에 봐야 되는데 기술적 차트를 보세요. 기술적 차트가 이게 17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16만 원 초반은 16만 원 16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16만 원 얼마 그 정도 가면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라인에 터치하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슈퍼 마이크로 거기서 그 아까 슈마크면서 제가 이렇게 레피시를 연결시킨 거 이게 연결이 안 되길 바래요. 연결이 안 되면은 반등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주가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HBA 낮기 때문에 먼저 가고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지금 17만 원이에요. 얼마야? 17만 원 정도. 예, 그게 3월 21일로 17만 6천 3월 21일로 돌아갔어요. 네. 3월 20일이 뭐죠?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7만 원 중반대, 7만 6천 원 갔을 때 결국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도로하면 탑을 3월 20일로 돌아갔는데 펀더멘털 바뀐 건 없지만은 시각이 따라서 지금 다시 시작하자는 식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이 여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펀더멘털을 믿으면 사실은 이거 더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런 해석과 그거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은 뭐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5% 오바가 맞는데 네. 지금 시장 분위기나 빼는 분위기를 보면은 좀 아리까리하다. 맞아. 그렇죠. 이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야기 오늘 또 뭐 메타 뭐 실적 나오고 코멘트 네. 나오고 하이닉스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 또 포트에 많은 분들이 반도체 가지고 계실 계시니까. 테니까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게 참 시청자 올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민희진 씨가 어렵네요. 네. 울고 강한 강적이었어. 울고 욕하고 무속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거 어떻게 가져와? 울어. 어. 울게요. 욕해요. 욕은 원래도 원래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하십니다. 예. 제가 욕 안 했는데 오늘 욕 안 했잖아요. 오늘은 안 했죠. 노바디님께서 네. 저 커피 끊었는데 명오빠가 사주시는 건 사약이라도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약은 마시면 안 이 형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자인 척하는지. 역시 장사 잘하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시청자 수에 굴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동접에 굴하지 않고 네. 콸콸콸로 한번 8,000, 9,000 노려봅니다. 무겁다. 자,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네, 콸콸콸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프닝, 클로징 모두 항상 2번씩 보고 있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듣기 위해서. 뭐지? 네, 근데 건설주는 아예 말씀을 하지 않으시네요. 네? 종목은 건설주는 왜 말 안 하냐. 건설주.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비중은 20%, 평단은 15,500원. 얼마야? 순살 사건으로 떨어질 때 들어갔는데요. 사우디발, 수주발로 올라갈까 싶었는데 그날 이후 계속 빠집니다. 작년까지 주던 배당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HDC는 광주 사건 이후 많이 회복을 했는데 GS도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살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한숨을 돌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한번 보면은 작년 분기 실적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 영업이익의 폭이 아주 좁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리포트를 살펴볼게요. 리포트를 보면은 실적은 무난하다. 이제는 시황이 주가를 결정할 때다. 그리고 점진적인 실적 개선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는 좀 묻히고 이제는 조금 다시 턴할 때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였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리포트를 볼게요. 실적은 무난하지만 이제 시황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 목표 주가는 그렇지만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선제적 비용 처리 후 무난한 1분기 실적을 전망한다. 본격 개선은 25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 하지만 23년 때 주가를 급락을 견인했던 리스크들은 이제는 마무리가 됐다. 이제는 주택
업체이지만 결국에는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 많이 몰리셨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25일 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달만 잘 넘긴다면 무려 30%나 뛸 건설주가 보인다. 라면서 역대급 저평가다. 그리고 특히나 GS건설은 0.3 PBR이거든요, 지금. 여기 0.3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차트 볼게요. 차트는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좋은 점은 그래도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의 결론 보여드릴게요. 순살 사건의 GS건설, 순살 주가다. 지금이라도 좀 뼈대 있는 오리지널 주식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그렇게 매수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빠른 손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오케이. 보시나요? 그 GS건설, 그러니까 GS건설. 많은 사연 중에서 저거를 픽해서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민트님? 사연이 없었어요. 많은 사연이 없었다. 아예 없어서 아예 한 이틀 전 거로 갔습니다. 근데 확실히 네. 요즘에 조회수랑 댓글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대대적으로 우리 영업 스킬을 활용을 해서 그래, 빨리 팀장님 홍보를 한번- 한번 해주세요. 그래. 팀장님 한번 해주세요. 판촉을 해. 지금 미니진 8만 명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판촉을 고려하라. 민대 민인데 이길 수 있죠. 그 민대민인데. 민대 민인데. 여기도 울어. 아, 이거 행복하고. 지금 채팅에 미니진을 국회로 이런 거 나온다고. 지금 이거 못 이겨. 기세야, 여기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3프로 머니 채널에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사연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여러분. 자, GS건설 두 분의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호님부터. 아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를. 왜냐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건설 쪽에서 가장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까 평단이 정확하게 얼마? 15,500원이에요. 15,500원. 주가는 뭐 아직은. 꼭 이 종목을 하셔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물론 최근까지는 뭐 한번 급등도 나오긴 했지만 뭐 있었다. 뭐 이거는 손절만 확실하게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3,500원 깨지면 저는 무조건 손절을 친다라고 무조건. 전제를 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손절 라인이 길어요. 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4,000원 깨지면 버리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랬다가 다시 줍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하는 거고, 뭐 해당 종목으로 사실 17,000원 이상 뭐 갭을 메우는 걸로 해서 18,000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거 거래량 동반해서 도달하고 나서 아마 또 패대기 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네. 뭐 약간 직전처럼 뭔가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 나오면 일단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고 그냥 보초병 정도를 일단은 갖고 있는 게 맞지, 내가 여기 물량을 다 들고 있는 거는 저는 좀 지금은 아닌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우건설은 좀 알아요. 대우건설. 그거는 아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좀 그쪽은 아는데 네. GS건설, 대우건설 비교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은 차라리- 건설업 전체로. 맞아. 차라리 건설업. 굳이 한다면은 이건 단기적으로는 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올라갈 것 같다, 이게 매기 보면서 하신 것 같은데 네. 현대건설이 좀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난데, 그러나 저러나 굳이 건설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특별히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그거 올라가면 현대건설도 올라가겠지. 아니,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네. 유통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유통업 자체가 일단은 섹터가 매력이 없어서 인기가 거기까지 없다. 자금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도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건설은 지금 삼성물산은 실적 잘 나왔어요. 건설 쪽이. 네. 그러니까 요거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제 사명 바뀌었죠, E&A로. 막 그런 애든가 해외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있다거나, 그냥 사실 건설 쪽은 지금 삼성물산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설 쪽을 굳이 봐야 될까라는 물음표가 지금 국내 너무 익스포즈된 강한- 거는 네,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부른 컨센서스 잡혀 있어서 오죽했으면 15년 이상 했던 애널리스트도 그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쇼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직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지 않은 한 그 정도로 보여요. 오케이. GS나 대우나 마찬가지. 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해야 이거 될 것 어떡할 거야? 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인기 투표에서 건설 업황 자체가 조금 밀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기는 3프로 머니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사연 많이 달아주시면 사연 많이 달아주세요. 특히나 좀 시장에서 관심 있는 그런 종목들로 달아주시면 다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뒤에 뉴스룸 팀이 네, 안 하네. 안 하나요? 안 오셨대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없다. 하이브 미니진 얘기 있네요. 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보면서 지금 아, 쫙 정리를 아,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거 갖고 간다고? 그러시겠다. 그거를 이야기를 받아서? 해주실 거니까 빨리 갑시다. 서머리와 분석을 기대하시는 재밌을 것 분들 같은데. 뉴스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8,000명, 9,000명은 안 됐지만서도 제가 운조커피 사장님한테 잘 비벼서 내일 잘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100잔 한번 성공해서 기대하면서. 와볼 테니까 내일 클로징에 꼭 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시장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내일은 진짜 오르면서 우리 기분 좋게 끝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